할렐루야, 제시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2021년도 한국사 능력시험 준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M 선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저희의 주신 비전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IM 선교에서 리뉴젠을 명명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을 몰고 오는 새로운 세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 IM 선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나라를 보존하고 계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리뉴젠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부흥을 몰고 올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열심히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고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4월 11일 날 52회 한국사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점점 한국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제가 한국사 80분인데요. 한국사 제가 25회부터 시작해서 50회까지 한국사 만점자입니다. 51회는 우리가 1, 2, 4 사태로 인하여서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25회부터 50회까지 한국사 시험 만점을 받았는데, 보통 그 이후로부터는 80분에 풀어내어야 되는 시험을 20분 이내로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30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제가 그 정도 걸렸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한번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란 학교 교육에서 한국사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심지어 역사 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의 위상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역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혁신과 한국사 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 능력시험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미쳤어요.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한복을 입지 않았는데 한복은 우리나라 것입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거예요. 그 중국에서 김치라고 하는 걸 먹어보잖아요. 썩었어요. 맛이 없어요. 우리의 김치는 어떻게 하죠? 젓갈을 절이고 숙성을 시키고 뭐 알잖아요. 우리는 또 지역마다 다르고 또 한복도 얼마나 면면이 이어져 왔는 그런,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그 위만이 고조선을 넘어올 때 동이족의 복장을 하고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투를 틀고 흰 옷을 입고 그게 우리 한복이거든요. 그렇게 면면이 우리나라 역사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조선족들이 이제 중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면서,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이 있었고 부여와 고구려가 있었고 그리고 발해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대한제국 때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맨 마지막 있었던 대한제국에까지 그 지역은 우리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문화적 전쟁으로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한복이 자기네들 거라며 웃기는, 욕해도 되나요? 욕을 제가 하면 아마 우리 건호나 편집하는 사람들이 삐리리 넣어주겠지만 진짜 뭐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가 강력히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시험의 목적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수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학적 뇌와 한국사의 뇌가 같습니다. 일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요, 승자의 편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은요, 한국사도 잘 해요. 근데 한국사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사 능력 시험 심화 과정, 기본 과정은 해당되지 않고요. 심화 과정 자격증 취득 시 각종 혜택들이 있습니다. 2급 이상을 한해서는 인사처 시행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시험 법에 이런 법이 있거든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 5급 공채 응시 자격화라고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심화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 임용시험 자격 부여를 합니다. 국비 유학생, 해외 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 연구 요원, 그리고 병력, 군에 가는 거, 선발 시 한국사 시험을 동시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처합니다.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 이번에 52회 그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 수음 선교사님이 2주 정도 공부해가지고 3급 심화를 땄습니다. 군에 갈 때 이제 부여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4대 사관학교, 공군, 육군, 해군, 국군 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군무원 경쟁력 채용 시험 한국사 과목 을 동시험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험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에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희 IM 선교회는요, 미국 동부와 인도도 있지만 일단 미국 동부 지역에 필리핀도 있고요.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한국사 능력 시험을 통하여서 가산점이 국비 유학을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도는요. 52회부터 56회까지 시험이 시행됩니다. 52회는 시험 일자는요. 4월 11일 그러니까 지났죠. 그래서 발표는 4월 23일 날 발표가 납니다. 53회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인데요. 5월 10일 날 1시부터 원서 접수거든요. 대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원서 마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접수가 있는데 추가 접수는 잘 열리진 않고요. 시험은 6월 5일 날 칩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저희들이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4회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일정들이 이렇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보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저는 54
53회 시험을 저도 응시할 것입니다. 고급의 시험을 치고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가 8월 달에 검정고시를 치는데 한국사를 봤을 때 우리 뭐 건호나 수아나 뭐 하준이나 뭐 이런 DNA 학생들은 고급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기본 치실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사 1도 모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일단 기본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연쌤이 손을 흔드는데 괜찮습니다. 기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제가 최태성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선생님이 한국사 그 강의를 기본이든 고급이든 공짜로 다 풀었잖아요.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 들으시고, 제시카 선교사가 제가 한국사를 검정고시 한국사를 이렇게 딱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최태성 선교사님 강의를 미안합니다.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6월 5일 날 시험이니까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기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대박. 그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심화 과정만 제가 기출 분석을 할 건데, 심화 기출 분석을 들으면 기본은 당연히 되겠죠. 네,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리뉴젠 교육 공동체에서 한국사 능력 시험 준비를 이런 식으로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시즌마다 동참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국사 능력 시험을 왜 저희 리뉴젠 공동체, 즉 IM 선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키냐면요, 앞에서 말한 목적도 있지만 반드시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나라의 역사든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가운데 면면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뭡니까? 이집트는 그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없었던 나라들, 미국이 그때 있었습니까? 나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편린 한 조각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IM 선교에서는 이 한국사 교육을 통해서 교육시킵니다. 지금까지 고비 캠프라든지 저희 갈 때 한국사 캠프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멘트예요. 이거는 역사를 모르는 자가 애국심이 있을 수 있는가? 애국심이 없는 자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 않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이것이 제가 한국사 고비 캠프, 컴비 캠프를 할 때 오프닝 메시지로 반드시 하는 내용입니다. 한능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의식의 기반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역대 한능검 합격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시카 선교사와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 그 한능검 시험 53회를 함께 준비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만점자입니다. 1등급과 만점은 달라요.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고 또 분석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시카 선교사와 함께 리뉴젠 교육공동체와 함께 IM 선교회와 함께 53회 한능검 준비를 멋지게 열심히 해보아요.